네, 안녕하세요. 허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한국어 공부의 꿀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요, 대부분이 혼자서,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그냥 번역기를 가지고 뭐 단어 책들을 사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한국어를 영어로 배웠는데, 뭐 프랑스어로 배웠는데, 자기 나라 말로 배웠는데, 한국어로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어를 한국어로 배우면 뭐가 더 좋을까요? 그런데 저는 한국어로 공부를 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돼서 좀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의 채널은요, Learn Real Korean. 우리 채널은요,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죠. 모두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데, 그 이유는요, 제가 어학당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학당에서 수업을 할 때는요, 우리가 한글부터 배우는 제일 1급 수업 있죠. 제일 낮은 레벨에 반해서도 모두 100%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때는요, 그 나라의 말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쵸? 그러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로 배우는 것이 어떤 점이 좋은지 일단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요.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일단 대부분 먼저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 하면은 먼저 한글을 배우죠. 그쵸? 한글 뭐 유튜브나 아니면 한글 책을 사서 한글을 막 따라서 쓰고 한글 발음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와우, 나 이제 한글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뭘 하죠? 단어를 외워요. 그죠? 막 과일 단어, 뭐 무슨 집에 있는 물건 단어, 그리고 물건 단어 뭐 이런 것들, 동물 뭐 단어들을 외우면서 외우고 나면 이제 한국어의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런 문법들, 기초 문법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책으로 아니면 혼자 유튜브로 문법과 단어만 배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요, 사실 초급 한국어까지는 괜찮아요. 초급 단계의 한국어까지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점점 한국 사람과 진짜 말을 해야 할 때, 진짜 한국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요.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단어를 아니까요. 대충 이해는 할 수 있지만 100% 이해는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또 대답해야 할지, 어떻게 리액션 해야 할지, 어떤 문장을 만들어야 할지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피킹 클래스에 처음 오는 학생들을 보면요, 처음에는요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일단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막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봐서 리스닝은 돼요. 제 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대답을 해야 하는데 문장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어랑 문법만 이렇게 책으로 혼자 공부하는 경우에는요, 문장을 빨리빨리 만드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공부한 내용을 뭐 공부는 어떻게 하든지 다 좋아요. 한국말로 공부를 해도 되고, 뭐 자기 나라 말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중국어로 공부를 해도 되지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지? 라는 거는요, 그쵸? 한국어를 가지고 한국어 예문을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부한 내용을요,
한국말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게 되면 그러면 더 기억에 많이 남게 되는 효과도 있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뭐 어떤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뭐 거든요라는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영어로 설명을 열심히 들었어요. 이 거든요는 어떨 때 사용되고 이럴 때 사용되고 이런 예문들이 있습니다. 라고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기억에 남아서 내가 말할 때 쓸 수 있으려면 좀 더 많은 인풋이 필요합니다, 여러분한테. 좀 더 많은 문장과 자연스러운 상황에 노출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영어로 한국어를 배울 때의 그 아쉬운 점은요. 한국 사람의 어떤 그 느낌? 한국 사람들이 이 문법을 어떤 느낌으로 쓰는지,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한국어 설명을 듣고 영어 설명을 듣는 것, 아니면 뭐 영어로 먼저 공부한 후에 그 내용,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를 한국어 설명으로 듣는 것, 뭐 둘 다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학생들은요, 먼저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요. 한국어로, 100% 한국어로 수업을 듣고 설명을 듣고 연습도 하고 말하기 연습, 쓰기 연습, 읽기 연습 많이 연습을 한 후에 이제 집에 가서 혹시 그 문법이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충분히 노출이 됐는데도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유튜브의 도움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 한국어 수업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단어와 문법과 속도로 설명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또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요. 내가 그 문장을 들었을 때 확실하게 들린다. 그죠? 그냥 휙 지나가는 문장이었는데 듣고 이해할 수 있었어. 그러면 그건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그 문법과 의미를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듣기를 통해서, 한국어 듣기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일단 한국어 원어민 선생님한테서 배우면 정확한 발음과 그리고 억양을 배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그 외국인 느낌의 억양보다 한국 사람의 그런 억양과 자연스러운 그 톤에 많이 노출이 되어야 여러분도 그걸 자꾸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이런 억양이 익숙하네 라고 자꾸 듣게 되면 여러분도 그런 억양을 사용할 때 어색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그리고 특히 한국어 선생님들은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신경 써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국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들의 그런 유튜브나 어떤 영상들에 많이 여러분이 많이 그런 영상을 많이 보고 듣고 따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한국어를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좋은 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국어를 한국어로 공부하면 사실 훨씬 더 힘들어요. 똑같은 10분짜리 영상을 보는데 그냥 내가 편한 언어로 그걸 들으면요. 일단 지금 당장은 편하고 공부한 느낌이 나요. 막 문법도 이해한 것 같고 단어도 잘 이해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한국어로 된 한국어 설명을 들으려면
같은 10분이라도 굉장히 힘들죠. 막 다시 봐야 되고 천천히 뭐라고 한 거지? 다시 한번 이렇게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귀찮고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공부했을 때 여러분한테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좋은 발음과 좋은 문장으로 여러분한테 남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또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